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호남권 지역본부의 환경시설관리처 사무보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지원자는 우대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남동해 수산연구소에서는 식품위생연구보조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횡성 원주권지사의 횡성 하수특수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기와 기계, 환경과 관련된 학과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 업무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ICT 사업 기획 및 운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연령과 학력은 무관하고 장애인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선생님 너무 완벽한 첫 방송을 하셨잖아요. 혹시 네. 주변에서의 반응이 좀 있던가요? 방송 시간이 오전 시간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못 보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저녁에 또 재방송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아, 한국 직업방송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네.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취업 포털에서 그 채용 정보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자, 어떤 곳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게 그래도 좀 신뢰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요즘 워낙 좀 채용 사이트, 구직 사이트 워낙 많잖아요. 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크넷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클릭하면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분석돼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정보를 클릭하면 그 옆쪽에 기업 정보를 클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사의 기업 정보, 그다음에 상품 정보, 재무 정보까지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해당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 워크넷은 상당히 좀 유명하죠. 저희도 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혹시 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취업 사이트가 또 있을까요? 아, 네. 워크넷과 친구 사이트인 청년 워크넷인데요. 네, 청년 워크넷. 네, 네. 그래서 청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오. 때문에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 복지, 주거와 관련된 네.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특히 청년 워크넷에는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네. 한국 기업 데이터 기반에 330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 그리고 고용 유지율이 높은 기업, 산업 제휴율이 낮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런 중소기업이면 좀 믿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현재 청년 워크넷에 2만여 개 정도의 강소기업 정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초임이나 근로시간 그리고 복지 혜택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인증이 된 곳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코너 중에 기업 현장 탐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200여 개 정도 회사에 직접 방문한 후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도 실제 회사를 가본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취업 시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좀 수동적이거든요. 뭐 페이퍼나 책자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좀 직접 막 이렇게 찾아가서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한정된 정보만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려진 기업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미지 광고만을 보고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네, 우리가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또 정보를 찾아가도 그 정보 중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네. 자, 이런 기업은 좀 피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는데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또 관리가 부실한 기업이라면 좋지 않은 기업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같은 채용 네.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경우에도 왜 사람을 뽑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연역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의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차나 휴일수당, 퇴직금과 같은 복지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채용 정보를 확인을 할 때 특히나 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채용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정보를 검색해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또한 기업의 수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취업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업 정보에 대해서 채용 정보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첫 직장이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 직무나 그리고 기업을 미리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교내 취업 부서를 내 방 드나들듯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가 예. 이렇게 구직에 이제 강한 적극적이다. 열정이 있다는 예, 것을 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위의 인맥을 통해서도 기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알짜 중소기업 정보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력서나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준비된 인재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래도 필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박쌤과 함께 채용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고졸 성공 대박람회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 네, 그 소식과 함께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박람회를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 뭐 이름 들으니까 상당히 좀 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는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 언론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고졸 인력들의 청년 실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7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9월 20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가장 큰 박람회입니다. 네. 구인기업이 140여 개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구직자는 2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큰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네, 9월 20일 목요일에 하는 행사라고 하니까요. 네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박람회 주로 좀 어떤 기업에서 참가를 할까요? 네,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해외 진출기업을 포함해서 일학습 병행기업이나 우수 중견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약 14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네. 때문에 믿을 만한 기업들이 다수 참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가 목요일에 열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고 또 지방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좀 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대부분 그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학생들과 함께 버스로 참여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참가한 후에 그 참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네. 개인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그 운영사무국에 오시면 그 참가 확인증을 주기 때문에 그거 받아가셔서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취업 박람회가 사실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날 당일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큰 메리트인데 우리 친구들 좀 사전에 이런 면접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확인하고요. 네.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 박람회 당일에 이루어지는 면접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접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날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가능은 한데요. 아무래도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취업 박람회를 가면 그 기업마다 부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해보면 뭐 채용 면접을 보는 곳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부스들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취업 박람회 기업 부스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채용관과 채용정보관이 있습니다. 네. 채용관은 실제 채용을 위해서 사전 면접과 1차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채용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채용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채용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진행을 하는 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채용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입사 지원서를 접수를 받고 채용 전형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당장 채용 모집 계획은 없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채용관 위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채용 정보관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좀 있겠죠? 맞습니다. 보통은 당장의 채용을 학생들이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쪽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나중에 채용이 있을 경우에 박람회에서 접수받은 이력서를 검토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뽑지 않는 채용 정보관이라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기업이거나 직무인 경우에는 꼭 방문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걸 권해드리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인사 담당자 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채용 정보관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 이름이 무려 대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취업 면접 기회 말고도 상당히 좀 많은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특성화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성공 플랜을 지원하는 특강이 열리고요. 네. 또 성공 직장인이죠.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열립니다.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우수 동아리를 이제 선정해서 시상하는 고교 동아리 경진대회도 한쪽 부스에서 열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동아리의 활성화랑 그리고 우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열리는 대회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구나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면접이나 이력서, 외국어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력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똑똑하게 또 알차게 이 박람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취업 박람회에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실 것을 권유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박람회마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용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사전에 조금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채용관, 그리고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관, 부대 행사관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람회 전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여기 가봐야겠다라고 동선도 좀 파악을 네. 하시고 사전 입장을 신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셔서 네. 입장 시간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학생들이
처음 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이런 행사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사전 정보를 알고 가면 뭐 동선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요. 혹시라도 미리 살펴보지 못한 경우라면 그 박람회장 안에 운영 사무국이나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시면 그 행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행사장이 생각보다 넓고 미로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박람회가 끝나가는 시간이 다 돼요. 그래서 꼭 미리 방문을 홈페이지를 해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운영 사무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오전에 시작을 해서요. 거의 뭐 종일 이어지잖아요. 자, 좀 주로 어느 시간대에 방문을 하는 게 이득일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채용 박람회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기 기업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구직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줄 서 있다 보면 다른 부대 행사들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하루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일찍 방문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좀 늦게 가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면접만 보면 지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채용 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의 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오시는 상담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밥을 거르고 하시는 경우들까지도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다가 네. 두세 시간 지나고 좀 후반부로 갈수록 힘들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늦게 방문하게 되면은 오히려 채용이 종료가 돼서 또 일찍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부스를 방문해서 회사 팜플렛만 또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내가 관심 있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의 부스 방문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인사 담당자분들께 질문도 하시고 면접을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좀 일찍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박람회를 즐기는 박쌤의 꿀팁 또 다른 게 있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많이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의 목적은 취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채용관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실 텐데 내가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됐다면 바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나러 가셔도 되겠지만 가시기 전에 컨설팅관을 방문하셔서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받고 최종 점검 후에 채용관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다 하시려면 일찍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좀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박람회의 장점은 인사 담당자를 1대1로 만나서 궁금했던 질문이라든가 기업 정보에 대해서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박람회장에 가기 전에 이력서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취업 홈페이지마다 구직자들을 위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면담 시간을 예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박람회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자들에 대한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정한 용모와 복장 기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사전에 질문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같은 걸 준비해 갖고 간다면 정말로 네.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면접을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좀 준비를 해갈 텐데 좀 이런 것도 준비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채용 박람회의 장점은 한 군데에서 여러 기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통업체에 지원했던 걸 운수업체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입사 지원서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아니면 구직 조건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한 번 작성한 걸 가지고 여러 군데 내다보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써갈 텐데 이 참가 전부터 꼼꼼한 뭐 준비도 해야 될 테고 또 나는 이쪽 기업을 좀 많이 노려봐야겠다 이런 목표 설정 같은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다양한 기업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이곳저곳 헤매다가 시간을 낭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정하시고요. 홈페이지에 확인하신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취업 박람회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검증을 통해서 선정한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라도 모를 취업 사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은 박람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아무 정보 없이 이 회사 저 회사에 이력서를 남발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나중에 입사를 하고 난 후에 제출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면접 이전 단계인데 네.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박람회 전에 참 많은 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테고 실제로 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꼼꼼한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박람회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채용 의지가 전혀 없는 데에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박람회에서 1차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기 때문에 이 구직자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의 있게 면접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에 뭐 여러 가지 취업 박람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달에 열리는 취업 박람회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9월에 많은 채용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금융, 물류,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 업종별로 진행되는 이제 채용 박람회도 있고요. 지역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업 박람회를 활용하시면 좋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연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